미 국방부는 최근 랜드연구소와 한국아산정책연구소가 보고한 한국의 핵보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 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해 미국은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를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한국의 핵보장 강화를 위한 한미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현실성이 있는 방법으로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물론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여 미국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펜타곤 브리핑에서 라이드 데비니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의 명확성에 대해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한미 간 연구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확장 억제에 대한 의지를 매우 분명히 밝혔으며 억제를 위해 한국, 일본, 동맹국 및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고 귀하가 강조하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hank you, General. I have two questions. 감사합니다, 제너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의 명확성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를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한국의 핵보장 강화를 위한 한미 공동연구보고서에 대해 미 국방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가설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확장 억제에 대한 의지를 매우 분명히 밝혔으며 억제를 위해 한국, 일본, 동맹국 및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강조하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은 최근 군사 포럼에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잘못된 외교 때문이라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미국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아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말하게 하겠고 그들의 기록에 남긴 말 그 자체가 말해줍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확장 억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만연한 가을입니다. 예, 한국도 일반 국민들이 단풍놀이 한다고 많이 관광지가 붐비는데, 뒤에도 배경이, 백악관도 가을이 왔습니다. 그죠? 예, 노랗게 일찍 변했네요. 낙엽은 하염없이 구르는데 사람들 마음도 지금 하염없이 굴러다니느라고 어쩔 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네. 백악관은 오늘 또 휴일이지만은 또 바깥에는 지금 반전 운동가들이 데모를 하고요. 또 팔레스타인들이 또 이스라엘을 완전 규탄하는 데모를 하고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
전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에서 네. 이스라엘의 그 공격이 너무 참혹하다. 뭐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그걸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집중적으로 제가 또 취재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이 5개국 순방을 나갔습니다. 아마 한국도 이번 주에 아마 8일인가 9일날 도착할 겁니다. 일본. 자, 그러면요. 지금 국무장관이 부지런히 갔기는 갔는데, 이 이스라엘의 휴전을 갑자기 원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그냥 바로 간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말리지 말아다오. 우리는 간다. 계속 간다. 여기서 중단하면은 우리는 평생 하마스라는 존재를 계속 공격을 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번 시작한 짐에 우리가 하도록 해다오. 이래서 난감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바이든 장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자기 그 고향 거기 집에서 있으면서 하는 소리가 기자들 질문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휴전 일시 중단할 것 같느냐니까는 그럴 것 같다는데 이것이 그럴 것 같다는 게 뭐냐면은요. 교전을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잡혀있는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을 릴리즈 했을 때 교전을 일시 중단한 거지 휴전은 노야. 휴전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게 그대로 갈 겁니다.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니까는 가자를 완전 점령했더라고요. 가자 시가전을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모대들은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요. 지금요 하마스에 속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지금요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학교, 어린이, 유치원, 병원 이런 아주 연약한 데에 숨어서 민간인 틈에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뭐 로켓 발사를 하고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 발사를 하고 딱 나오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희생, 어린이 희생, 학교, 병원을 이스라엘이 파괴한다 해가 국제 여론을 조성해서 나쁘게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이스라엘이 뭐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이거는 아마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뭐 강공책을 쓰고 지난 우리 10월 28일 날 우리 집회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지 팔레스타인 지지 양쪽이 집회를 따로따로 하는 것을 봤어요.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여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전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이제 하마스가 선제 공격한 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오래 끌고 가면은 국제적인 여론도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스라엘은 아무튼 인질들의 석방, 그다음에 하마스의 붕괴, 이게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드러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북한의 무기들이 지금 보이고 그러면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북한이 그렇게 갔느냐 또 김정은은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에 다각적인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한반도로 봐서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그냥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이제 이란이나 이제 레바논이나 이쪽이 이제 참전을 해서 더 크게 확전될 거냐. 만약에 확전될 경우에는 이게 중동의 오일 쇼크가 또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마스 이제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들하고 반대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오일 공급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했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혹시나 중동 정쟁으로 더 확전이 됐을 때 이제 한국으로 봐서는 제2의 오일 쇼크, 제3의 오일 쇼크가 오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두려운 거죠. 지금 현재 뭐 물가도 지금 자꾸 오르고 있고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 상태로서 어려운데 이제 중동 전쟁의 확전은 결코 서방 국가, 한국을 포함한 그러한 친미국 가까운 국가들의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성도 하마스한테 북한이 무기 지원하는 거는 절대 반대다 하면서 강조했거든요. 저 질문에도 나왔듯이. 그러면 북한은 지금요, 양쪽에 우크라이나에도 지원하고 하마스에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전쟁에도 개입하려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북한이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북한 아마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무장관이 가고 그 다음날이 바로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가까이 했는데 그냥 너무 춥고 이래서 그냥 기권을 했는데 국방장관 회의에서 아마 많은 것을 얘기하겠지만은 이번에 그 아산 정책 연구소하고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한국의 전술 핵 배치를 해야 된다는 완성문이 나왔는데 한 100기를 하자라고 논란만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싱크탱크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의 정치권이라든지, 제가 국방부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만은,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확장 억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하거든요. 미국에는 확장 억제만이 다 북한 핵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한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확장 억제 플러스 실현 가능성 있는 무기, 그러니까 전술핵을 해다오. 그것도 우리가 핵 개발한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컨트롤하고 네가 갖다 놓고 해라. 이래야지 김정은이 핵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고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가 핵 있다고 저렇게 까불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누그러졌어요. 이게 이제 아마 후반기에 가서는 상당한 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방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무기 제공 얘기도 나올 것 같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쯤에서 평화 헤름을 해라. 러시아도 김셌으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끝이 나면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그래 조금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근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마스가 더 그냥 신이 나가지고 이걸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금은 아무튼 뭐 미국 입장에서 핵 확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지난번 철강 문제를 가지고 중국하고 호주가 엄청나게 대립을 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호주가 많은 피해를 봤지만은 중국도 호주를 손잡지 않고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서로 손잡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호주가 미국의 핵 잠수함을 확보했어요. 어? 음, 미국이 핵 잠수함을 확보해서 이제 음. 호주는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 있다.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그렇죠. 확장 억제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특히 북한 상대국에 있는 적국에 있는 북한의 핵이 한 100기가 가까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제 미국도 호주와 같은 그러한 전향적인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술핵 배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핵확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북한이 핵 이제 그 군축 이게 핵 문제를 군축 회의로 들고 들어오면은 북한의 핵은 영원히 이제 없앨 수가 없는 핵 보유국이 될 상황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필히 대한민국의 핵
전술핵은 필히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어차피 북한이 핵을 가지는 군축회담식으로 미국은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국은 전술핵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나서서 북한이 핵 군축 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미국도 그러면은 핵은 개발하지 말고 핵 전술핵 정도는 우리가 갖다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가 지금 풍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잘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넥스트 월이요. 상당히 지금 위협적인 게 한반도예요. 김정은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 게릴라전이라는 것이 이 땅굴을 수백 개나 지금 파괴를 해놓은 여기서 불뚝 저기서 불뚝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땅굴 때문에. 북한이 그 땅굴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DMZ 밑에 아마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야가 맨날 총선인가 뭐 내가 볼 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시작해서 총선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계속 총선 이야기야. 아니야, 대통령이 당선돼 갖고 새로운 대통령이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도 안 주고 넥스트 대통령을 언제 누가 되느냐 언제 뽑느냐 이거에 매몰돼 가지고 야당은요 박치기 그냥 싸움을 하고 여야가 지금 싸움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하고 막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내가 미국 신문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의 그 부패 이미지 이제 뭐 민주당은 사실 민주라는 이름을 떼야 되는 그러한 이재명 독재 체제로 가버렸고 국민의힘은 아무튼 다선들은 희생정신이 없고 초선들은 용기가 없는 이러한 무능한 무책임한 그러한 정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우리 공화당 7년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깨끗하다는 거. 또 뭐 여러 우리 쪽에 반대 있다 나간 놈들이나 또 그런 짓 하는 놈들은 전부 뭐 우리 공화당이 호화의식하고 조원진이가 은편나게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거짓말들 하는데 저는 사실은 사법적인 기소 5-6건에다가 집담보 부채만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깥에서 엉뚱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면은 한심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왜 우리 공화당이 6년, 7년간 있었는데 미리가 있은 거 없잖아요. 그다음에 부패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무능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무책임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일었을 때는 일어서서 용기 있게 싸우고, 문재인 정권 뭐 80% 지지할 때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문재인 반문재인 투쟁, 그러니까 문재인 퇴진 투쟁을 우리가 했는 그러한 정당. 이제는 국민들이 그러한 정당에다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일당의 보수의 일당이라는 것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어. 민주당도 민주당 좌파의 민주당 일당이라는 것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가장 덜 오만했을 때가 정의당이 나름대로 의석을 가지고 그렇죠. 싸울 때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보수의 기본 가치는 희생, 용기, 국민을 위한 그러한 그 노력 뭐 이런 것이 기본 가치인데 이러한 가치들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정당이 오히려 깃발만 꽂으면 빨간 깃발만 꽂으면 되고 파란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그 인식을 이제 국민들부터 스스로 좀 바꿔서 그렇죠. 대한정당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이 정당에다가 몰아줄 수 있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전술핵의 이제 한국의 도입 문제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전술이 들으면 좋죠. 단지 하나 그걸 전제로 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군축으로
핵 보유국으로 가는 그러한 사항들을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먼저 이제 군축 회의를 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미국도 그럴 경우 한 100기 정도는 한국에다 갖다 놓자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지 먼저 갖다 놓고 군축회담을 한다 이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저기서 북한이 꼬투리를 또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요. 중국이 벌써 5년 내에 뭐 1000기가 되니 뭐 핵탄두가 1000기 되니 뭐 2000기가 되니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이놈 나라들이 세계에서 무슨 핵탄두 대결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리 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부산에서 있고요. 또 그리고 한미일 또 국방장관. 국방장관은 아니라 정상회담이 또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지금 물리고 다음 주는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G20 미팅이 있습니다. 회의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중국이 상당히 코가 높아졌어요. 중국이 자기가 마치 그 온 세계의 교통정리는 이제 미국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의 경찰 노릇이 끝나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선에서 자기가 다 평화협상도 자기가 주도하에서 돼야 되고 중국 주도하에서 돼야 되고 뭐 우크라이나도 자기가 주도하려 했었던 거고 하마스 이스라엘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모순이 있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는 하마스 편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디플리 들어가면은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하고는 사실적으로 분리돼가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안에 어떤 테러 조직의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 하마스기 때문에 하마스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시민까지 다 죽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떠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라는 종자들을요, 신고를 안 해. 같이 살아. 같이 하고 그게 더 얄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볼 때. 그러니까 그냥 때리고 보자는 거예요. 게릴라는 죽여야 되는 것이 그게 게릴라가 뭐 민간 집에 숨었던 뭐 집에 있던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라는 것이 민간인 희생 없이 전쟁이 없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 민간인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 10,000명 정도 이상이 이제 네. 죽고 그 중에서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죽음이 많다는 그게 것은 이제 그것은 뭐 마음이 아픈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무차별 공격 이런 것도 뭐 이스라엘로서는 그래 할 거예요. 단지 하나 이제 그렇죠. 이게 오래 걸지 말고 빨리 단기적으로 그렇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빨리 끝을 내야 되지. 이게 더 벌어지면은 이제 중동이 화약고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전 세계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빨리 끝내서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그러한, 어쩌면 살상행위인데, 그러한 행위들은 좀 빨리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기자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번 베트남 전쟁 때요. 미군이 많이 당한 이유가 그거예요. 베트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베트콩들이 꼭 두더지 그치 그렇게 벙커를 파놓고 안에 숨거든요. 그 민간인 안에 월남민들이 베트콩 신고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베트콩이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가보면은요. 미군이 다 죽어 유인해가지고 월남민들이 그 월남민 자체가 베트콩하고 협작군이야. 협작군.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의 빨간 색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뻘갱이들 그죠? 그 뻘갱이들이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게릴라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이 동조자들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색출해서 처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보수우파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많은 것 보시면 보수우파가 정권을 잡은 것이 민주당보다 정권 잡은 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뭐 두고두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 같은 지금 이런 당이 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빨리 깨달아가지고, 아하, 뭐 조원진이란 이 대표 선수보다 우리 공화당이란 당의 그 하는 역할을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당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very consider 해야 돼요. 예, consider 해서 이거를 챙겨야지 우파가 사는 것이지, 이걸 또 내몰라라 했다가는요, 내년 선거 도루묵 됩니다, 이제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1조 2천억 정도 투자했는 군사 정찰 위성, 예. 그거 이제 발사 준비가 다 끝났는가요? 예, 이번 30일 날 그 캘리포니아 바덴버그라는 그 기지에서 지금 이제 첫 군사위성을 쏘는데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바덴버그에서 지난주에 ICBM을 지금 첫 발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군 관계자들이 많이 초대돼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그 방위 공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또 NCG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선언. 그거에 부각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거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상당히 지금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지금 위험 수위에 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이것들을 계속 스쿠키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상당히 도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 군사 정찰 위성, 뭐 작은 돈다 1조 2천억 투자된 정찰 위성이, 북한이 지금 뭐 정찰 위성을 몇 번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거의 성능이 한 100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5개의 위성으로 구성됐다 그러는데, 이게 성공을 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우리가 미리 징후를 알아채고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9.19 군사 합의가 빨리 폐기가 돼야 된다. 예. 북한의 9.19 군사 합의는 뭐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반역적 행위였다. 문재인 정권에. 그래서 9.19 군사 합의가 빨리 폐기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현수막도 많이 걸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방어 시스템, 그렇게 비행 금지 구역을 빨리 해제하지 않으면은 이런 정찰 위성을 암만 만들어 놔도 그렇죠. 사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찰 위성을 만들면서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고 북한의 일거수일투족, 뭐 하마스 같이 기습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그 징후를 감시하고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있으니까 그때 우리 장관들이 잘 모여서 미국하고 잘 연합해서 이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알아야 되니까요. 미국이 그걸 그렇습니다. 제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교 국방이 지금 동시에 지금 만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 틈을 잘 지금 사용을 해야지 한국이 건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바이.